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11월달 돼지띠 분들에 대한 한 달 동안의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긴 합니다. 자, 이 돼지띠를 나타내는 이 해자는 기본적으로 지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살은 이동살로서 보직의 이동이나 이사, 출장 이런 것을 나타내고 돼지띠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이동에 관한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2018년도 한 해 계략적인 운세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천살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이 천살은 계획하는 일이 중도에서 좌절되거나 아니면은 불합리한 상태로 되는 그런 결과도 되고요. 재물이든 건강이든 조금씩 크나 손해보는 그런 기운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천살은 겁살, 제살, 천살의 어려운 세 가지 기운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그런 기운으로 보면 됩니다. 이 고비가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좀 더 나은 기운이 기다리는 자, 어려운 고비의 마지막 기운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서도 아직 그 새벽은 오지 않은 자, 그런 시점으로 본다면은 새로운 구상을 하기보다는 수성의 이분으로 기존의 일 잘 마무리하는 선으로 현상 유지에 힘쓰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별다른 충은 끼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하기 나름으로 좋은 기운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11월 달은 기본적으로 지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이 끼어 있죠. 이 지살은 그 일종의 이동살입니다. 출장을 가거나 나들이를 하거나 직장 이동이나 보직의 이동, 이사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살은 외부의 요인이나 누구의 지시에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결정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조금 더 생각해보고 위험하다, 안 좋다 싶은 건 피할 수도 있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하겠죠. 그러면서도 또 형이 껴 있습니다. 그렇게 움직인 기운들 대부분은 약간 결말이 좀 어렵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자, 11월 한 달은 움직임을 자제하는 것이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더구나 이 해수는 지장간에 무갑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중기인 갑목이 내년 1월을 대비하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올해의 마지막 기운이고 또 내년을 대비하는 기운이 삭트는 그런 시기라는 이야기죠. 이 지살은 새로운 움직임을 기다리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2018년도 무술년 11월달 데이티 분들의 나이별 운세가 또 어떤지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12세, 72세 되시는 분들 정해년에 태어나셨고 적색대지에 해당하시죠. 편관과 정관이니까 다소 하는 일마다 조금씩 구설이 따르거나 일에 약간씩 지장을 받기도 하는 자, 그런 기운도 되고요. 금전적으로 조금씩 손실도 있을 수 있고 관의 성분은 약간은 결정이나 결단 자,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는데 정관과 지지가 전부 관이다 보니까 더러 결단력이 부족하거나 주변의 유혹에 잘 넘어가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됩니다. 겉보기는 좋아 보여도 속으로 고민도 좀 생길 수 있는 자, 그런 기운도 되기도 하겠네요. 24세, 84세 되시는 분들 어뢰년에 태어나셨고 청색돼지에 해당하십니다. 편인과 정인이니까 이 경우에 하는 일마다 조금씩 구설도 따르고 금전적으로도 조금 손실이 되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인성이다 보니까 남자의 경우에는 아내나 여자친구로부터 들어 서운한 소리를 듣기도 쉽고요. 여자분들은 자식들과 트러블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수도 있겠네요. 36세, 96세 되시는 분들 개해년에 태어나셨고 흑색돼지에 해당하십니다. 청강과 지지가 비견과 급제죠. 자, 비견은 형제, 자매, 동료를 포함하는데 이 급제는 약간의 내 재물이 급탈당하거나 빼앗기거나 손실되는 자,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니까 형제, 자매 중에 감기 몸살이나 잘 자라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요. 도움을 청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다소 다툼이나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금전적인 손실도 들어 생기는 그런 한 달이 되니까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한 달이 되겠네요. 48세, 108세 되시는 분들 신해년에 태어나셨고 백색돼지에 해당하시죠. 식신과 상관이니까 보편적으로 일이 잘 풀리는 복이지만 또 중간중간에 상관의 기운으로 장애 물듣고 고난도 조금씩 따르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하겠네요. 뜻밖의 사고나 이런 것들로 어려움도 생길 수 있으므로 조금 주의해야 되는 그런 한 달도 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일이 잘 풀리나 또 마음이 너무 앞서 가지고 일을 거르치는 경우도 생기니까 좀 신중하면 좋은 한 달이 되겠네요. 자, 60세 되시는 분들 기해년에 태어나셨고 황색 돼지에 해당하십니다. 편제와 정제시니까 금전적으로 조금씩 어려움도 따르고 또 이성 문제나 부분 문제로 갈등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하는 일이 잘 풀려나가기보다는 조금씩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더 많고요. 재성이 재물도 되지만은 또 여자를 나타내기도 해서 남자분들은 여자분들한테 눈길이 자주 가거나 유혹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야 좋겠죠. 여기서는 데이트 분들의 11월달 한 달 동안의 날짜별 운세는 또 어떤지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1일날 제살이죠. 13일도 제살이고요. 25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제살은 일명 수옥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우연한 사고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고요. 들어 구설수가 따르거나 재물의 손실 이런 것들도 올 수 있으니까 남들하고 다투거나 아니면은 잔소리를 듣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또 일이 뜻대로 잘 풀려나가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이 제살은 현실적으로 모든 일이 뜻대로 풀려나기보다는 약간씩 어려움이 따르는 날이라 가지고 어느 정도 현상 유지에 힘쓰는 것이 좋은 하루가 될 수도 있겠네요. 2일날 천살이고요. 14일도 천살입니다. 그 다음에 26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천살은 약간은 불가항력적이거나 쉽게 극복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보고요. 계획한 일이 중도에서 좌절되거나 아니면 그 결과가 좋지 못한 상태로 끝나는 경우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벌려봐도 그렇게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도 많고요. 혼자 스스로 감내하기가 약간 벅찬 기운도 있지만은 어려운 고비가 다 넘어가고 이제부터는 좋은 기운이 올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운이라고 보시면은 오늘 하루 조금 힘들더라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날이 되겠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3일날 지살의 자형입니다. 15일도 같은 기운이죠. 27일도 같이 지살의 자형이네요. 이 지살은 역마살하고 같이 이동살입니다. 직장 이동, 보직의 이동, 아니면은 출장이나 나들이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고요. 하다못해 집에서 이사를 하거나 하다못해 짐을 옮기는 그런 경우도 이 지살에 속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살은 역마살하고 다르게 같은 이동살이면서도 외부의 요인이나 누구의 지시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판단으로 그런 이동을 하게 되는 기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적절하게 그 수위를 조절하고 밖으로 움직이거나 나들이를 하거나 이런 것 자체도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또 자형이 끼어 있죠. 이런 날은 가급적 밖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움직임을 줄이는 것이 좋을 수 있겠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살이 형이 들어올 때는 들어 사고수나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일날 도화살의 방합이고요. 16일도 같은 기운이고 28일도 같이 도화살의 방합입니다. 이 도화살은 일종의 인기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정에 관한 문제나 아니면 이성과 인연이 닿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하겠네요. 들어는 그 외부로부터 미팅이 약속이 오거나 데이트 신청이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생기겠고요. 회사에서는 늘 보던 부하 직원이 유별나게 이뻐 보여 가지고 자칫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방합이 끼어 있죠. 그렇게 미혹되거나 아니면 자신이 유혹을 당하거나 이런 기운들 가운데 주변에 도움도 많고 결과도 상당히 좋은 하루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5일날 월살의 방합입니다. 그 다음에 17일도 같은 기운이고 29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월살은 일종의 고초살이라고도 합니다. 하는 일이 조금씩 막히거나 부부간이나 동료, 가까운 사이에 별것 아닌 것도 서운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하겠네요. 그러면서도 이 월살은 그 어두운 밤길에 빛을 얻은 격으로 뜻밖의 행저수가 오기도 하는 날이니까 자, 좋은 기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방합까지 끼어 있죠. 자, 이런 기운은 가까운 사람들, 형제, 자매, 친구, 동료들 가운데 도움도 크고 또 이 월살에 그렇게 좀 답답하게 지냈던 그 하루가 결과가 좋을 수 있는 자, 그런 날로 보시면 되겠네요. 6일날 망신살의 육합입니다. 18일도 같은 기운이고 말일인 30일도 망신살의 육합이네요. 이 망신살은 자신의 치부가 조금 노출되는 그런 기운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예도 좀 구겨지고 체면도 좀 손상되는 그런 기운인데 이 망신살은 운기가 상승하는 가운데 생기는 기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체면이 좀 망가지거나 아니면 명예가 조금 실추되는 그것보다도 더 큰 보상이 따르는 더 큰 이득이 따르는 기운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 일상 그 뉴스에서 볼 수 있는 걸로 비교해 보자면은 장차관 같은 거 하는 경우에 청문회 하잖아요. 그죠? 자, 그 청문회 할 때 자신의 치부도 노출되고 온갖 거 다 까발려져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어떤 후보자들은 그 청문회 무서워서 후보자로 나서지도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조금 망신살이 무섭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어떻습니까? 청문회 끝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제대로 실권 휘두르죠. 그렇게 좋은 자리,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내 치부가 조금 노출되는 것이 이 망신살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육합이 끼어 있죠. 그렇게 자신의 치부가 좀 드러나고 이렇게 하면서도 주변에 도움도 많고 결과도 상당히 바람직한 자, 그런 기운이라고 보시면은 이 망신살 상당히 좋은 기운이 될 수 있겠네요. 자, 7일날 장성살의 삼합입니다. 19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장성살은 최고조의 운기로 하는 일마다 능률도 오르고 또 모든 일이 활기가 넘치는 그런 기운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 자매나 친구 동료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크고 하는 일이 자기가 추진하는 그 이상으로 성과도 나고 또 모든 일이 쉽게 풀려나가는 자,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상하마까지 끼어 있죠. 직장의 친구나 형제 자매 동료 이런 가까운 사람들 사회적으로 알았던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의 도움도 크고 이 장성살에 그렇게 추진했던 길도 결론적으로 잘 마무리되는 그런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장성살이 그렇게 일이 무난하게 잘 처리되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충고나 의견을 무시하거나 깔보고 자기 마음대로 독선적으로 움직인다면은 오히려 복이 화로 바뀌는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8일날 반한살의 원진살입니다. 20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반한살은 전날 장성살의 그 기운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조금 쉬는 그런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성살 때보다 일은 조금 덜하고도 주변에서 신경 써주는 그런 관계로 오히려 보수나 대우는 더 나은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상당히 좋은 기운이 이 반한살이 되겠죠. 그런데 원진살이 끼어 있습니다. 주변의 대우도 받고 상당히 나은 그런 환경이 되나 자, 그런 것을 시기하거나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니까 자, 주변도 돌아보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겠죠. 9일날 역마살의 충입니다. 그 다음에 21일도 같은 기운이고요. 이 역마살은 지살하고 같이 이동살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직의 이동이나 출장, 나들이 아니면 이사를 하거나 뭐 이런 기운들이 전부 역마살에 속할 텐데 지살하고 다르게 자신의 의사가 아니고 직장 상사의 지시나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 자신이 가기 싫어도 억지로 가야 하는 그런 기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자, 이런 때는 불미스러운 일도 생길 수 있겠다 보시면 좋습니다. 거기다 충까지 끼어 있죠. 그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그 기운 가운데 자칫 사고 수도 있으니까 각별히 유념하시고 안 갈 수 있으면은 이런 날은 조금 피해두면 상당히 좋지만은 꼭 가야 하는 그런 경우라면은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보시면 되겠네요. 10일날 육해살입니다. 22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육해살은 하수구로 비교하듯이 현재의 상황을 뚫어줘야 되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이 육해살 운에는 주변에 인덕도 좀 부족하고 어려움이 생겨도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기도 힘든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들고 신상에 잔병체례도 조금씩 있을 수 있고요. 구설수나 안 좋은 사건들이 연이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날은 별것 아닌 가벼운 일에서도 몸살이 나거나 몸이 늘어지는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건강관리도 한층 유의하셔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네요. 자, 11일날 화개살의 삼합입니다. 23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화개살은 육체적인 일보다는 정신적으로 발전이 되는 그런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더구나 이 화개살은 약간은 복구의 기운이 있어 가지고 그동안 부부간이나 친구 동료 간에 갈등이나 트러블이 있었던 사람과는 화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하겠네요. 거기다가 삼합까지 있으니까 주변에 도움도 많고 그렇게 주변하고 화해를 하거나 아니면은 예술적으로나 문학적으로 추진한 그런 일들이 상당한 좋은 결과를 맺을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일날 급살이죠. 그 다음에 24일도 같은 기운이고요. 이 급살은 약간의 겁탈이나 도난, 부상, 자, 이런 것들도 의미하고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조금씩 손해를 보거나 빼앗기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임이나 여행, 외식 등에서 가지고 간 지갑이나 소지품, 하다못해 핸드폰이라도 잃어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재물의 손실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하고 트러블, 자,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됩니다. 더구나 이 급살운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미팅이나 이성과의 소개팅이나 데이트 약속도 그렇게 좋은 결과가 되지 못하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2018년 11월 한 달 동안의 날짜별 운세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